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권태형의 한표 줍쇼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을 또 네 번째 맞죠?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 제가 보니까 YTN 뉴스를 잠깐 봤는데 2015년도에 그 미국과 중국 연구소에서 이미 사스 관련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는 예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이러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구한 바이러스라래요. 아, 근데 또 연구소에서. 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네, 네. 실험했던 바이러스라서 혹시 거기서 유출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의문이 한켠에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예, 그 단순 변종이 아니고 네, 오히려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유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얘기도 지금 한참 계속 네. 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네. 예,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뒤에 좀 밝혀지겠죠. 결국은 바이러스 인간이 결국 연구한 그 바이러스 네. 인간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박쥐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결국 인간을 숙주로 해서 이제 전파된 건데 어쨌든 바이러스는 계속 사실 변종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이제 자연적인 변종인지 아니면은 인위적인 어떤 그런 연구의 성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그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네. 인간한테 주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간한테.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 주입시킨 게 몸에 완전 이제 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라니까. 원래는 뭐 각종 이 동물들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에서 네. 이게 전파되었지 않았겠냐 하는 뭐 추측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 연구소의 그 바이러스 변종 이 자체를 실험하면서 네. 이 전파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어쨌든 전 두 번째 가능성이 99%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말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조동진님, 백경숙님 외 9분이 시청 중입니다. 벌써 많이 들어오셨나요? 예, 남궁윤배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도 잘 들리는지 좀 봐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김흥섭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되죠? 예, 황인범님 시청 중입니다. 네, 네. 제가 시청 중이군요. 네네,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첫 번째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걸 좀 물리적 거리두기로 하자라는 네,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일 날 네. 언론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예요.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m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게 사람 사이의 단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2m의 거리를 두어서 이 방역 대책의 하나로 사실은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어떤 기준으로 하되 오히려 지금은 사회적 연결이 더 필요할 때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방역 대책은 방역 대책대로 지금 뭐 여러 나라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걱정되는 게 이제 그 경제 문제예요. 민생 문제.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서 네. 실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네. 결국 거기에서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이다. 사회적 연결. 사회적 연결. 서로 살피고 그리고 함께 해결하고 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해결한다는 차원의 사회적 연결을 더 연결. 잘 만들어 나가는 오히려 이런 대책이 향후의 경제 대책의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럼 물리적이라는 뜻은 뭐죠? 물리적이라는 것은 우리 황인범 사회자님과 저와 네. 이 거리
예, 이거를 2m를 보통 두기를 권장하잖아요. 네, 2m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이 거리를 그냥 물리적 거리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 이걸 보통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아예 사람과 아. 사람 사이에 연결망이 맞아요. 네. 다 끊어지는 저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서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네. 물리적으로는 좀 거리를 둬서 어쨌든 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자는 취지고, 음, 다만 앞으로 이제 민생 문제나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네.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망을 더 복원하고 네. 더 함께 뭔가 이 경제 대책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도 지금 물리적 거리두기 좀 해야 되는 거 네네. 네. 비말이 앞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끼고 갈 걸 그랬나? 네. 황선희님 들어오셨고요. 강창수님, 민찬님, 육정호님, 김종욱님, 조정상님, 문학로님, 문학모님, 안태균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방송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청자분들이 좀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신님도 이제- 들어오셨네요. 그만큼 우리 예비부님을 네.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여의도로. 예, 그 뭐 매일 여의도로 갑니다마는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요즘은 이제 계속 익산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제 선거 마칠 때까지 계속 익산에 있을 거고요. 다행이네. 네. 너무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꼭 일 좀 시켜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김종욱님께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 선언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종천님, 김학년님, 윤학수님, 김종욱님, 박기룡님, 남상철님 시청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 중에 이제 궁금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정책 같은 거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전라북도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덜어줍니다라고 지원 체계가 나왔어요. 그 네. 지금 실행 중인 지원 체계가 있나요? 화면 좀 아니, 띄워주실까요? 그거 하기 전에 네, 그거 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네. 그 두 번째. 신문 칼럼 신문 칼럼이 죄송해요. 좀 나온 네. 게 있는데 소개를 그 좀 네, 네, 먼저 네. 해드리고. 경제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대로, 근데 네, 사회적 연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제 네. 이런 데 대한 앞으로의 이제 대책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네. 한번 볼만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칼럼이 나왔는데 가장 돋보인 건 시민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대구에선 탈출 러시도 없었고 시민들은 자신을 스스로 격리했다. 와, 멋지다. 예. 외부에서 대구를 돕겠다며 오히려 들어가는 행렬이 더 길었다. 예, 전국 각지에서 각종 비품을 챙겨서 보냈고 의지의 의료진들도 자원해서 들어갔다. 예, 대구에서 3시간 떨어진 광주와 전북입니다. 네, 예. 맞아요. 여러 지자체가 대구의 부족한 병상을 지원하겠다며 확진자에게 병원 문을 열었고 와. 시민들은 환영 현수막을 걸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나라 보면 막 저 생필품 사재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 사회적 연결, 사회적 협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에서 보인다는 거죠. 특히 세계적으로 그 한국의 방역 대책이 상당한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 이면에는 저희 시민들이 스스로 이 방역 대책을 실천해 나가면서도 우리 사회적 연결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나간 어떤 이런 현실을 좀 맞아요.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 시민들의 협조나 시민의식이 없이는 네. 저희가 대구 경북에 이렇게 큰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봉쇄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봉쇄 방식과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 모델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차이에서는 어떤 이런 시민 참여, 시민 의식이 바탕에 두고 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오늘 말씀드릴 향후에 이제 코로나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 이 시민 참여와 시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이는 사실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겁니다. 네, 네, 중국은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7만에서 8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도 8천 명이면 와, 봉쇄하지 않고도 진짜 정말 예, 빨리 진단하고 네. 빨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진짜.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네. 그리고 서로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나 이런 등등의 어떤 시민 참여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서 네.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처 모델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또 봤는데 음. 어르신이 또 술에다가 네. 마스크를 기부하겠다고. 그 참 대단한 네, 거죠.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사회가 위기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그럼요. 위기는 네. 닥치는데 그런 위기에서 그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그 사회의 저력이고 네. 그 사회의 시민성이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나는 건 정치는 아니고 시민들과 맞아요. 시민 의식들이 빛나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음. 참 든든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들고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위기 상황을 저희가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네, 정부나 정치에서 해줘야 될 일을 못 해주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네, 자가격리하고 네. 알아서 돕고 알아서 기부하고 알아서 기탁하고. 정치가 좀 잘하면 좀 얼마나 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정치가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 또 설명을 예, 해주실까요? 최대환님, 강명숙님, 홍승채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왜안 예, 되죠? 하기명님, 이건영님, 음. 방 영어로 돼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몽스포? 박몽스포?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 읽겠습니다. 네. 이민호님, 네. 정희정님, 최규진님. 최규진님은 지금 세종시 교육감님이신데. 아 그래요?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 세종시 교육감님도 들어오셨네요. 음. 김종님, 유기만님 시청 네. 중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뭐 추경으로 11조 7천억이 통과됐다는데 어떤 소식이죠? 이제 지난번에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이 네.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2월 말에 네. 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을 때 네. 실제로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추경은 민생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심상정 대표가 강하게 요청을 하셨고 네. 대통령도 공감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위기에는 여러 가지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이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네. 예년에 경기부양식이었던 추경 수준 네.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이런 추경보다도 이제 경기부양에 대응하는 수준 그다음에 재정 균형을 계속 강조해서 아니 나중에 어쨌든 이거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눈앞에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네. 계속 예전에 해왔던 방식의 어떤 그런 태도에서 추경을 올리는 바람에 네. 실제로 현재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실제로 피부 가까이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추경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접 지원되는 추경은 전체 11조 7천억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는 예년에 뭐 또 보통 추경했던 이런 내용들에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현재의 여러 그 코로나 민생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2차 추경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실제 2차 추경이 총선 전에 해야 될지, 총선 후에 할지, 그리고 2차 추경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될지, 그다음에 2차 추경의 규모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하고 이게 관련이 있나요? 총선 전에 하면 안 되는 거고? 총선 전에 하는 게 좋죠. 그죠? 예, 총선 전에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많지는 않잖아요. 네. 뭐 2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총선이 네.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들도 다 이제 아마 후보들일 테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네. 여러분들을 뵙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총선 뒤로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총선 전에 꼭 2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2차 추경이 민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현금 지원을 네, 그렇죠. 집중적으로 좀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칼럼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공감이 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두 달 이상 멈춰선 경제를 돌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과 상상력이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일정 기간 경제가 멈춤으로써 군데군데 돈이 돌지 않아 생긴 미스매치로 인한 경제적 곤란 상황이 언제까지 발목을 잡을지 알 수 없다. 근데 돈이 일단 돌지 않으면 맞아요.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제 체제,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와 물류 이 체제 중 어느 한쪽이 심하게 무너지면 네. 이 전체가 순환적으로 사실 무너지는 구조가 돼서 네. 그렇게 이후에 이걸 복구하려면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국민들의 고통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칼럼에서 현금과 상상력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상당히 공감이 갔고요. 그럼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그게 도는 비용이 11조 정도 된다. 아니죠. 한 5,100만 명 정도니까 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면 약 50조 정도가 필요하죠. 아. 50조. 근데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네. 뉴욕 네. 시립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대요. 사람들 수중에 현금을 쥐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면세안을 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서민들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면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장사 안 이제 돼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을 좀 몇 분 찾아뵀는데 절반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매출이 줄었대요. 와, 3분의 2. 예.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매출이 줄었대요. 네. 근데 절반 정도 줄었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존에 그 식당을 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장사가 썩 잘 되는 편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매출의 절반 정도가 줄었으니까 현재는 말 그대로 이제 임대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부영 1차 아파트 앞에 어떤 편의점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펑펑 우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출을 하러 갔는데 4월 말까지 이미 다 꽉 차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더라.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이어서 오늘 칼럼에서는 이분은 이런 제안도 했더라고요. 월급 생활자와 소득 9, 10분 이의 국민들을 제외하고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겠냐. 또 현금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특별 세금 100만 원씩 자원 납부자를 모집하면 어떡하겠냐. 내가 100만 원을 납부하겠다.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그 뒤에 본인도 결국에 이 경제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연결에 대한 상상력이에요. 네.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는 하더라도 사회적 연결을 얼마나 할 건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 세금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안 내도 되지만 그렇죠. 자발적으로 내도 네네네 되는 그런. 성금이죠 성금. 음. 그래서 오늘 이 필자는 뭐라고 썼냐면 조금은 덜 어려운 소비자와 기업들도 지금은 근검 절약이 아닌 돈 쓸 궁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큰 기업은 협력업체도 좀 돌보고 네. 소비자는 옷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가구도 좀 사면서 점점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사회 활동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개인적인 방역 대책은 방역 대책대로 잘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일정하게 이 소비가 너무 끊기면 사실 경제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어떤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고민도 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미용재료 가게를 갔는데 네네. 거기도 사람들 머리를 안 하니까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도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네. 미용실도 가봤는데
미용실도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네. 덜 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혹시 모를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제위기 그러니까 네. 두 번 할 거 한 번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이 잘 오시지 않고 또 오시는 분들도 빈도가 이제 훨씬 옛날보다는 적어지고 이렇게 해서 실제 매출 감소가 한 50% 정도 된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미용실에 갔는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익산은 나름 청정 지역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타격이 엄청 크다면 그렇습니다. 대구나 이런 지역은 더 심하겠네요.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아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네. 문을 상당히 많이 닫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경제 생활 자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워낙 또 이제 네. 겁나니까 실제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산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추경에서도 대구 경북에 대한 특별 지원 1조 원을 편성을 했었죠. 네. 그리고 우리 익산이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곳인데 이 정도로 어렵다고 보면 뭐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어느 데도 예외일 수는 없고 네. 이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경우에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거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양성무님께서 많이 들어오셨네요. 코로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확진을 저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에 맞게 국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해 하셔야 할 때죠. 라고.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현재 그 코로나 감염 확산의 양상이 있죠. 하나는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그래서 교회 예배란가 이런 부분도 좀 자제를 이제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소규모 이런 집단 감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 요양 시설이나 이런 곳.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외국 입국자들이죠. 네. 특히 유럽에서 입국한 분들이 최근에 이제 수십 명이 이제 확진자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 전원 다 진단을 바로 하고 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자가격리하거나 좀 이제 이런 것을 오늘부터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그 양성문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멈췄는데? 사람들이 쫄고 있어. 빨리 해. 명 42명.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방송이 멈춰가지고 들어오는 건 보이는데 왜 끊겼지? 어떻게 돼 그러면? 중단하면 안 돼. 안 돼 다시. 기다리면 되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는 안 나가나? 여러분 지금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아요와 하트를 눌러주세요. 제 목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쓰면 되죠. 그거 안 보이나요? 댓글 네. 목소리만 나오고 있답니다. 아, 목소리 나갔다니까 하시죠 그냥. 목소리 네, 나가나요? 하시죠. 네. 아, 저도 지금 왜냐면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저도 아는 분이 네. 전주에 사시는데 그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이고 그런 분들은 요즘 수입이 완전히 끊겼죠. 네.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연습을 이제 했대요. 네.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중에 한 멤버 한 명이 단톡에다가 자기가 외국에 갔다 왔는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겠대요. 근데 연습을 나온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같이 함께 연습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가격리. 동체로, 예, 단체로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면 될 것을 네, 네. 한 사람이 그걸 어겨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넘기고 다른 걸.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는 계속 지켜나가되 사회적인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네.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만큼 현재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네. 여러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부의 2차 추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만 기댈 게 아니고 네.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좀 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비와 전라북도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비용을 모두 합해서 4,278억 원에 네. 이르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가요? 네네네네. 근데 국비도 들어가 있고요. 네네. 도비 그다음에 지방자치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 제가 좀 몇 군데 좀 가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잘 모르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네. 어쨌든 우선 당장에 대책이 세워진 것은 좀 활용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거 소개를 좀 네. 드리려고. 하시죠. 네. 제일 첫 번째가 공공요금 지원을 하는데요. 네.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네. 이거는 작년에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사업장, 모든 사업자 다 줍니까? 네,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 네. 전라북도 전체 6만 2천 개쯤 됩니다. 6만 2천 개요? 네, 6만 2천 개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70억 원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70억 원. 예, 그래서 이건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식당은 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연매출 2억 원 이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네. 개인 사업자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4월에 동사무소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6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4, 5, 6 그 3개월 동안 20만 원씩 3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입이 막 많이 주는 입장에서 20만 원씩 4, 5, 6 3개월 지원을 받는 것도 우선 가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이걸 3개월로 나누죠? 60만 원을? 한 번에 안 주는 겁니까?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네. 그 항목이 공공요금 지원인데 단기 대책이 우선 한 석 달 네. 정도 공공요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거고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업장에 해당이 되시면 4월 달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4월 달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한번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빨리 드리면 지금 시행 중인 것부터 좀. 지금 시행 중인것부터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가고 있네요. 하면. 위에 지금 나와 있군요. 카드 수수료를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최대 50만 원인데 네. 현재는 2018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동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현재 시행 중인 겁니다. 시행 중인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2019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지원은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우선 이것도 동사무소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카드 매출이 없는 데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아. 네,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 뭐 거의 이제 웬만한 데는 카드 매출을 저거 하니까 네. 비용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50만 원 한도에서는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제가 다녀보니까 이 부분은 아시고 이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 분 뵀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 결국 운영 자금 문제가 있을 텐데 네. 대출금리 1% 내외의 특례보증 대출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총 그 국비 도비 다 해가지고 2,650억 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물론 이 돈은 저는 앞으로 아마 더 준비가 돼서 네. 실제로 저금리로 장기 대출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서류가 많아요. 너무 요청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서류를 두 가지 정도로 간소화하고 네. 그 다음에 한 15일 이내에 이 특례보증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예. 그래서 보다 이 특례보증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네. 이 보증 대출을 1%대 금리로 네. 이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운영 자금을 마련은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돈의 모든 소상공인 예, 사업자이고, 돈에 이제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이고 네. 연체이자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는 일단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그 한국신용보증재단 또는 네. 각 은행에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네. 향후에 어쨌든 이 부분도 그 액수와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개선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네. 연체 있는 분들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분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싶은데. 때는 지금 이게 이제 이 대출도 지금 재난 대출이잖아요. 네. 재난 그러니까요. 대출인 만큼 향후에 이제 이런 턱이 좀 훨씬 좀 낮춰졌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런 대출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아까도 이제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지만 4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공공요금 지원뿐만 네.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현금성 소득 지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하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차 추경에서는 좀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아니면 현재 소득이 아예 끊긴 분들 네. 그래서 뭐 행사를 하시거나 지금 학교 계약을 안 해가지고 네. 그 뭐 학교 방과후 강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 소득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2월달에 학교 방과후 강사는 2월달에 한 70% 보전이 됐다고 하는데 네. 3월달에 한 푼도 보전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소득이 완전히 0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득 보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생계 그 자체를 좀 지원할 수 있게 네.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분들은 지금 소득이 끊겨가지고 그렇죠, 이자가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줘야. 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한번 경제도 유기체인데 네. 이 유기체 자체가 쓰러지고 나면 그걸 회생시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단 어렵죠.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쓰러지지 않게 지금 적절하게 현금성 지원을 좀 강화해서 네. 최소한의 이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지역사랑 상품권은 현재 10%의 할인율로 다 되고 있으니까 이 네. 부분도 좀 구입을 하셔서 네. 좀 적절하게 좀 소비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들을 지금 드리고 일산에서 하고 있는 건 다이롬. 다이롬 네, 네. 예, 그것도 이제 그렇죠. 조금 활용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고용유지 지원금 그러니까 이제 휴업휴직을 하는 불가피하게 네. 휴업휴직을 하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휴업휴직 수당의 75%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오, 네. 이런 그 경우에도 좀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띄워졌습니다만은 네. 활용을 한번 좀 더 해보셨으면 띄워주시죠. 예, 네.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고용보험이나 아니요, 시행 중인 거요. 네, 네. 네. 예, 그 고용유지 지원금도 잘 봐주시면 휴업휴직 등 이제 고용유지 조치 사업장 또는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식당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인원을 네. 줄이고 있어요. 예, 아니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더 고용 유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그렇죠. 이제 가족들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이런 지원책을 활용을 해서 네.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생계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기본 네. 소득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고용유지 지원금도 훨씬 더 좀 강화되고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외국 보니까 3개월간 해고 금지 이걸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하는 이런 나라들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가능하려면 네. 실제로 해고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고 금지가 해고를 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원책도 이후에 더 지속적으로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 시행될 거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장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건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되니까 모든 사업자. 예, 4월 달에 동사무소에 전화 문의를 한 다음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행 관광업의 경우에
관광여행, 관광 숙박, 관광 편의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겠다. 최대 4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비용도 지금 보면 뭐 한 58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와.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군에 좀 알아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렇죠. 여행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입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네. 실제로 예약도 거의 취소되고 학교나 이런 데 보니까 4월까지 행사가 다 취소됐어요. 아, 야. 근데 지금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부터는 아직까지는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계약이 4월 6일 날로 연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계약이 더 연기가 되면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실제로 여행 관광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4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것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그 코로나가 지금 4월로 넘어가게 되면 네. 5월 5일도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그렇죠, 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코로나 상황에 그 대해서 향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2차 추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네. 각 지자체도 추가적인 계획 대책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각 지자체가 좀 정확하게 빨리빨리 좀 홍보 좀 해주시고 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좀 이 지원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뭐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어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기금 월 7만 원 4개월 추가해서 진행한다 이런 건데 네. 이 부분도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 일자리 안정지 기금을 11만 원, 18만 원으로 5인 이상은 9만 네. 원으로 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네. 4개월 동안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거. 영세 사업자 해고를 안 할 경우에. 네. 그다음에 고용 유지 지원금 아까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이 부분은 좀 착한 임대인. 이 부분은 좀 제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에 대해서 네. 사실은 그 인하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는 건데 이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그 차라리 이 돈으로 차라리. 착한 임대인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인이 착하지 않으면 지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 필요한 분들이 모두 다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러면 여기 착한 임대인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나쁜 임대인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정책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근데 이나 해준 건물주분들도 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런 분들은 있으니까 굳이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제 고통 분담을 이렇게 앞서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다만 그러면요. 정부 정책이나 이 지자체 정책은 이 선의에 기대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필요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의 선의에 기대하는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연대로서 오히려 존경받고 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회적 평판을 통해서 앞으로 네. 존경받으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보상, 존경이라는 보상만큼 큰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착한 임대인 이렇게 해서 일부 선의에 기대하는 이런 정책은 좀 저는 지자체나 공공이 좀 쓰기에는 아니, 착한 임대인은 저는 차라리 이 건물주가 한 달 안 받아. 네. 그러면 착한 임대인은 저 인정. 네. 지원해주는 것도 좋아. 근데 앞으로 이제 조금 이내.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길어질 거여서 네. 특히 이제 임대료 관련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함께 좀 그 이 사회적인 연대에 함께 해주시면 참 아, 감사할 좋죠. 것 같아요.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임대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왜냐하면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네. 50% 인하해주면 제가 또. 네. 우선 뭐 오늘 여러 가지 그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그 개인 사업자 여러 그 사업장은
우선 임대료 60만 원을 4월부터 3개월간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4월 1일부터 시작하죠. 4월 네. 1일부터 네. 동사무소에 꼭 알아보시고 꼭 챙겨서 이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 요즘 온라인 시대인데. 아니 지금 네. 그 4월 1일부터 지금 그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이 동사무소도 지금 아직 지침을 받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물어보면 모릅니다. 동사무소도. 아.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하고 세무서가 연결을 해서 그니까요. 실제 그러면 서류를 낼 것 없이 네. 어떤 사업장의 대표시다라는 신원 확인만 되면 네. 지원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거꾸로 보면 뭐 그분의 통장으로 직접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연매출이 2억 미만인 거는 다 이미 나와 있. 들어가면 다 그렇죠. 다 나와 나오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좀 행정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서류를 가지고 맞아요. 많은 서류를 가지고 2개월 이상 이렇게 되면 사실 돌아다니다가 차라리 돌아다- 안 받겠다고. 돌아다니다가 네, 정말 마음 상할 것 아 이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기 뭐야 홈택스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냥 굳이. 그래서 지금 서류를 두 가지로 간소화하고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네, 이 진짜. 지원책도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네. 본인 지금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위축돼 있는데 네. 이걸 마치 무슨 뭐 시혜적으로 주는 듯한 이거 국민 세금을 통해서 이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심리적으로 또 정말 위안이 되고 행정적으로도 제발 좀 비용을 줄여서 네. 제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각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쭉 들어오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더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잘 안 뜨네 오늘. 많이 돌아 계세요. 우리 서계자님, 홍진기님, 지상렬님, 김건호님 이번 선거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선택해 주실 것 이렇게 또 말씀 올리셨네요. 유재원님, 조상익님, 김세민님, 이중구님 돌아 계십니다. 옥지연님, 이치연님, 아까 중간에 뭐 방송은 끊겼지만 계속 목소리는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네. 지금 화면도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드린 전라북도 소상공인 이 정책은 지원 정책은 적극적으로 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홍보를 많이. 근데 그 지금 시행 중인 이거는 그 시에서는 제가 몰랐는데 저희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네네네네. 결국 시민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알려줘. 아니 그 뭐 재난 문자 보내잖아요. 네. 재난 문자 이렇게 다 그렇죠. 보낼 때 이 지원책을 이렇게 제목하고 알아볼 때만 같이 보내줘도 되잖아요. 그럼 딱 누르면 링크 걸어.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맨날 이제 무슨 민방위 훈련하듯이 그 재난 문자만 보내면서 너무 시끄러. 지원책에 대해서는 알려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이 행정에서 좀 친절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어쨌든 총 4천억 원 이상의 지원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제때 필요한 곳에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네, 진짜로. 네,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렇습니다.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네.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요. 네, 벌써 47분이 지났어요. 저는 금방 네, 네.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네, 에비분님 말씀처럼.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럼 이제 정의당의 정책은 뭐가 있는지 네. 좀 궁금한데요. 대책이 뭐가 있는지. 우선 그 말씀도 드릴 텐데 이제 네. 코로나가 이게 어느 정도의 종류가 될지 이 부분은 예측이 이제 되게 다양한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꽤 타격이 클 거다. 그리고 이게 97년도의 외환위기나 2007년도의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적 위기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우세해지고 있어요. 네. 실제 보통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 경기 침체라고 하면
2분기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를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최근에 한 33% 정도 이제 국제의 여러 이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 아마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 이런 예측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실제 이럴 경우에 저희 경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단기 대책과 저는 장기 대책 두 가지가 다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네. 저희가 준비해서 정부에 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아닙니다. 현금 지원이죠. 그 이 100만 원은 나이에 상관없는 겁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아, 그래요? 어떤 것이 없이 그냥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 부족하다면 아까 신문 칼럼에서 나왔듯이 네. 월급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나 네. 내지는 소득 9분이나 10분이 고소득자죠. 네. 만약 재정이 부족하면 네. 이분들 이외에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냐. 아까 이제 칼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 그리고 정말 최소의 그 최소 소득을 누구에게도 좀 지원하자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행정적으로 그럼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를 나누다 보면 네. 조사하다가 또 시간이 다 들어가고 이 조사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 정의당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 네. 이런 방안들을 이미 한번 그 심상정 대표가 발표한 적이 있고 이 부분을 정부의 2차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요거를 또 어떤 그 경기도 지사님이 이재명 지사도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주창을 하셨고 경기도의 김경수 지사도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사실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고 네. 굉장히 신속하게 그 생계 유지를 위한 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2차 추경의 핵심을 이 현금성 직접 지원 국민들에게 네. 이렇게 해서 한 50조 정도의 추경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화 5대 대책 해서 한시적인 해고 허가제 대신 해고하지 않을 경우에 이 지원책을 병행하는 네. 이러한 방안. 두 번째로 이제 불안정한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손실을 좀 전면 지원하는 방향. 특히 네. 이제 임시 일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소득이 정말 0이 된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득 손실을 좀 전면 3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학교가 계속 개학이 연기되면서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손자 손녀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전라북도에 뭐 여러 선배님들 전화를 하니까 전국에 다 가 계세요. 네. 다 손자 손녀 보러. 근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급 돌봄을 할 수 있도록 3개월 유급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방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가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0%를 지원하는.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예. 상가 임대료를 50%를 지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공과금 전액을 3개월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앞으로.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50조 원의 추가 추경을 통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무이자 대출.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 이건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이죠. 그래서 네. 이 내용들을 지금 단기 대책으로 해서 추경 100조를 지금 2차 추경을 하자. 이런 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되는 안은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정말 현금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까 신문의 어떤 그런 칼럼 내용도 인용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소비 생태계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눈물 나서 못 다녀요. 그리고 고립돼 있어요. 손님도 오지 않죠. 네. 장사도 안 되죠. 네. 돈은 떨어졌죠. 네. 돈 나갈 때는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한번 가보세요. 몇 군데. 우리 단체장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몇 군데 좀 가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펑펑 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경제의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과
그리고 이 대출을 통해서 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장기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장기 대책이. 그래서 이제 경제 체질을 좀 바꾸는 건데요.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대기업들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어요. 봉동 현대자동차 현재 상용차가 지금 재고가 지금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 연말까지 아마 상당 부분의 명예퇴직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구조조정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최근에 OCI는 뭐 그렇다고 소식은 들으셨을 거고, 익산의 그 만도 기계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들이 어려우니까 네. 실제로 그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만도 기계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에요. 네. 그럼 전라북도의 향후에 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들이 이제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등에 일하고 계신 네. 이제 많은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또 위협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겠죠. 네. 지금 현재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의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꿀 전환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제가 최근에 이제 전북형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향후에는 예부님께서 네네네네. 향후에는 이 기후 위기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현안이기 때문에 네. 이 석유나 석탄 등에 의존하는 네. 이 모든 그 사업은 이제 갈수록 비중을 빨리빨리 줄여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예, 네. 비율을 강력하게 확대를 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관련된 산업, 미래산업, 전기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을 창출하는 이를테면 네. 오래된 건물, 그 다음에 저소득자가 살고 있는 그런 좀 낡은 그런 곳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게. 그걸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정의당에서는 200만 호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을 앞으로 좀 해나가자. 실제로 네.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의 거주 환경도 좀 개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위기가 코로나 뉴딜 경제 대책의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정의당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집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도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문제가 네네네네. 해결될 수도 그래서 있고. 기후위기 대처라는 게 단순히 에너지를 좀 덜 쓰자는 운동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고 환경도 예. 바꾸자. 그렇죠. 친환경적으로 그렇죠. 바꾸자는 앞으로는 말씀이군요. 경제와 환경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환경 문제를 실제로 풀어가는 기후 위기를 풀어가는 것이 경제 대책이 돼야 돼요. 환경은 경제와 환경은 연결됐다. 경제고 경제는 환경이다. 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 국제적인 이 산업 전환에서 뒤처질 겁니다. 이미 그러겠어요. 네.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다른 네. 나라들에서. 네. 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사회적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인데요. 처음에 말했듯이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로 표현을 바꿔서 네. 만나긴 만나지만 거리를 조금 네. 2m 이상 두고 네. 만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사실 만나면 어떻게 2m에서 두고 거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잔씩 하는데 네. 붙어서 마시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금 표현이 네.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연결망을 네. 서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그러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이제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만남도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네. 네. 물리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되 네. 사회적인 연결은 끊어지지 않도록 네. 더 최선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고 네. 적절한 소비도 좀 해줘야 되고 결국에 이게 뭐냐면 예산만 투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서로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식당
식당에 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시더라도 식당을 좀 더 이용해 주시고 미용실도 좀 이용해 주시고 함께 좀 적절하게 소비를 해주셔야 경제가 좀 돌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미용도 좀 많이 하시고 미용도 좀 해주시고 예전처럼 예전처럼. 네. 익산 또 청정 지역이니까 그렇죠. 많이 네, 좀 네. 경제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지원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활용해 네. 주시고 네. 행정에서도 좀 제발 재난 네. 문자 보낼 때 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난 기본소득 네네네. 확실히 좀 2차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좀 대책을 세우고 네. 2차 추경이 세워지면 네. 전라북도나 익산시도 네.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익산에서 수도세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네. 왜 그것밖에 못 해주나? 돈이 없어서. 익산시 지금 굉장히 비상할 때니까요. 네. 오늘 쭉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대책들을 좀 보시고 네. 익산 행정에서도 네. 우리 익산 소상공인들을 네.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좀 대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익산시도 그 정의당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네. 50조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은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삼가 임대료 50% 지원 이것도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죠. 상가 임대료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요금 3개월분 20만 원씩 6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네. 네. 이제 이것도 좀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공요금 3개월 6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국비는 없고 네. 전북 도비하고 지자체가 반반 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근데 향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책이 형성이 되면 오히려 이제 이런 비용을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익산시 수도세 더 얘기해 주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좋은 얘기 하시게요. 네. 이미 이제 정의당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좋은 그 정책들을 좀 세워놓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밀면 또 정부에서도 네. 해주시겠죠. 네. 채택을 해주면 네. 또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네. 이 두 가지 꼭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세 가지. 네. 그 기본 재난 기본 소득하고 삼가 임대료 50% 지원하고 네. 50조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이거 네. 꼭 됐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네. 예, 정부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50% 임대료 50% 지원만 해줘도 정말. 아 그럼요. 진짜. 그럼요. 임대료 때문에 걱정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맞아요. 계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다녀보는데 건물주가 좀 알아서 좀 할애해주면 좋겠지만. 네. 할수 적으니까. 네.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한 4월달에 실행되는 것들 네. 네,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방송 전에 그 앞전에 앞부분에서 그 4월 1일부터 실행되는 공공요금 지원이나 여행 관광업 지원 또 일자리 안정자금 착화 임대인 사회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네. 네. 해주시면, 보실 수 있도록 네. 아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공유를 하면 되니까. 네, 같이 공유하시면 그래서 서로 알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로 앞으로 표현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좀 쓰시자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만들어 가지고 네. 좀 올려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도 훌쩍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금방 시간 지나가죠. 네, 권태영의 한 표 줍쇼 음. 이렇게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 또 시청해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바로 이제 이번 선거 때는 꼭 여의도로 바로 예.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익산이 너무 어려운데 네. 저 정말 일하고 싶고요. 네.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한 표 주시고 일도 좀 시켜 주십시오. 네. 네. 한 표 주신 대신에 일을 많이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네. 주시면 한 표의 가치 이상의 일로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 네. 사스 때도 이렇게 어려웠나요, 경제가?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 국제적인 이 확산이나 네. 또 앞으로 확산이 지속될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고생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단기 대책은 단기 대책대로 또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산업 전환까지를 좀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네. 아까도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 시민들이 우리 스스로를 믿고 네. 서로에 대한 어떤 시민들과의 이 사회적 연대를 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네. 고생스럽더라도 능히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서로 좀 더 연대하고 더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더 확산하고 네.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그 못 살고 어려웠지만 네. 옛날에 훨씬 인간적이었던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저희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사실은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또 인간미 있게 어떤 사회가 그런 분위기와 관계로 채워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사실 생각만 해도 따뜻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더 인간미를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로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대책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너무 개인적으로 걱정하면 암담해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함께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믿음도 생기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적절하게 소비도 좀 해주시고 네. 좀 어려운 가게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데는 몇 군데 또 일부는 잘 되던데. 맞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지나가시다가 손님이 없는 가게 있으면 가급적 그런 데 가서 좀 조금씩 팔아주시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럼 더 좋죠.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해드리고.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사스에서 약간 변종된 바이러스. 이게 어쨌든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저희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19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이에요. 근데 향후에도 이런 바이러스의 변종은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감염병이 있었을 때의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민생 대책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대책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면 민생 대책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그런 좋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 또 안 나타나지 말은 법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저 국제적으로 이 바이러스 변종들이 국제적인 감염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역 대책과 민생 대책을 우리가 함께 세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철학,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은 사회적으로는 연결하고 연대하기, 물리적으로는 거리두기. 예, 이걸 좀 구분해서 네. 보자는 거고, 또 이제 정부의 역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재정 건전성 이런 한가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네. 어려울 때는 제대로 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대처해주고 보완해주고 지지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 경제라는 게 하나의 예측이고 유기체, 경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고 그 앞으로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경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서민들이 정부를 믿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이런 시민들을 믿고 이걸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네.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완전히 앞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지금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조하고 싶은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방역 대책은 칭찬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제 대책이나 미세 대책도 세계적으로 칭찬받을 만큼 네,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고 네. 권태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태형에 한 표 줍시오. 네,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사회적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인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이 잘못하면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면 접촉도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익산에서 이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누군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뽑힌 사람이 4년 동안 또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실제로 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정확하게 저는 검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K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방송사에서 2번 이상 좀 정책 토론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면 선거운동보다는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한 선거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 다른 출마하는 후보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토론회에 임해서 본인이 당선됐을 경우에 실제 숙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좀 충분히 토론도 하고, 그 토론들을 보고 유권자들이 좀 투표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정치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할 건지, 특히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말 어떤 정치를 통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산의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말 뛰는 분은 누구인지 우리가 네. 좀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권태형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사실. 아,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형이 한 푸십시오. 오늘도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네. 더 네. 새로운 네. 주제로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재밌게 좀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조금 좀 네. 분위기도 어려운데 네. 조금 더 재미있는 방송을 좀 해볼까요? 네. 주제나 뵙고 싶은 분들도 있으면 한번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도 더 노력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 네. 네. 유시민 이사장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방송에 이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들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또 네. 어려운 식당도 가주시고, 네. 예, 참 마지막으로 참 요즘 피가 많이 부족하대요. 헌혈이 좀 헌혈. 부족해서. 그래서 네. 저도 화요일 날 가서 헌혈을 할 예정인데요. 네, 헌혈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권태형 한 푸십시오. 뭐 없나요? 뭐 마지막에 예전에 무한도전 이렇게 끝냈는데 아, 권태형 한 푸십시오는 없습니까? 권태용이 한 표 줍쇼는 하이탈로 끝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클로즈업 해주세요. 웃으면서. 네, 네, 예비분 좀 클로즈업 해주시고. 자,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또 한번 웃으면서 우리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오늘 하이탈로 끝내겠습니다. 네. 권태형이 한 표 해주십시오. 네, 여기서 저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잡아주세요. 함께 웃어주시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